인공지능이 어떻게 우리말을 자연스럽게 알아듣고 대화까지 할 수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주제는 바로 컴퓨터는 어떻게 단어의 의미를 학습하는가입니다. 그 핵심 원리를 지금부터 아주 쉽고 재밌게 알려드릴게요. 자, 이런 흥미로운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컴퓨터는 도대체 어떻게 왕과 여왕 사이의 관계가 남자와 여자 사이의 관계와 비슷하다는 이런 미묘한 뉘앙스까지 파악할 수 있는 걸까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그 비밀을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자, 가장 근본적인 문제부터 한번 짚어보죠. 여러분, 컴퓨터는 뭘로 생각하죠? 맞아요. 0과 1, 오직 숫자로만 세상을 이해하는 기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어로 소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는 숫자밖에 모르는데 우리는 단어로 말한다? 이 둘 사이의 엄청난 간극을 대체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요? 네, 바로 이겁니다. 컴퓨터는 우리가 쓰는 안녕이라는 단어를 그 자체로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이 아름다운 언어를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형태, 즉 숫자로 바꿔주는 과정을 꼭 거쳐야만 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내놓은 첫 번째 아이디어. 그게 바로 원핫 인코딩이라는 겁니다. 아주 논리적이면서도 딱 들어보면 아하 싶은 정말 직관적인 방법이었죠. 원핫 인코딩, 이름이 좀 재밌죠? 말 그대로 단어 하나만 핫하게, 그러니까 1로 표시하고 나머지는 전부 콜드하게 0으로 두는 거예요. 마치 교실에서 출석 부를 때 김철수 하면 네 하고 손드는 한 명 빼고 나머지는 가만히 있는 것처럼요. 각자 자기 자리가 딱 정해져 있는 거죠. 자, 그럼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 오늘 날씨 정말 좋다라는 문장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제일 먼저 뭘 해야 할까요? 네, 이 문장에 나오는 단어들을 쫙 뽑아서 사전을 만드는 거예요. 오늘 날씨 정말 좋다. 이렇게 4개가 나오네요. 그럼 이제 4차원 공간. 말이 좀 어렵지만 그냥 4칸짜리 공간을 딱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첫 번째 칸에 1, 나머지는 0. 날씨는 두 번째 칸에 1, 나머지는 0. 이런 식이죠. 어때요? 아주 깔끔하고 직관적이죠. 모든 단어가 자신만의 고유한 주민등록번호를 갖게 된 셈이에요. 와, 완벽해 보이는데요. 그런데 말이죠. 이 완벽해 보이는 시스템에 정말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단어들 사이의 관계를 전혀 표현하지 못한다는 거였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원핫 인코딩 세상에서는 오늘이랑 날씨는 그냥 완전히 남남이에요. 오늘이랑 자동차랑 관계없는 것만큼이나요. 컴퓨터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얼마나 의미적으로 가까운지 알 길이 전혀 없는 거죠. 그냥 다 따로 노는 외로운 섬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바로 이 거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혜성처럼 등장한 영웅이 있습니다. 그 이름 바로 Word2Vec입니다. 단어의 의미를 문맥, 즉 주변 단어들과의 관계 속에서 배우는 아주 똑똑하고 우아한 방법이죠. 워드2백의 핵심 기술이 바로 단어 인베딩이라는 건데요. 0 아니면 1, 이렇게 극단적인 값만 쓰던 이전 방식이랑은 차원이 달라요. 훨씬 더 적은 개수의 아주 미세한 실수값들을 사용해서 단어를 표현하는 거죠. 예를 들면 0.1, 마이너스 0.4, 0.9 뭐 이런 식으로요. 바로 이 소수점 아래 숫자들의 조합이 단어들 사이의 그 묘묘하고 복잡한 관계를 담아내는 비밀 열쇠가 됩니다. 워드2백의 철학은 사실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깊이가 있어요. 끼리끼리 논다는 말 아시죠? 딱 그거예요. 단어의 의미는 그 단어가 함께 어울리는 친구들을 보면 알 수 있다. 즉, 비슷한 문장에서 자주 같이 나타나는 단어들은 의미도 비슷할 거다라고 가정하는 거죠. 정말 그럴듯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학습하냐면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마치 우리가 빈칸 채우기 문제 풀듯이 하는 거예요. 오늘 정말 이렇게 빈칸을 딱 뚫어놓고 컴퓨터한테 자, 여기 뭐가 들어가야 할까? 하고 물어보는 거죠. 정답 날씨를 맞출 때까지 계속 훈련시키는 겁니다. 2번째 방법은 정반대예요. 이번엔 중심 단어인 날씨를 딱 보여주고 자, 이 단어 앞뒤에는 보통 어떤 친구들이 오지?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컴퓨터는 오늘이랑 정말이 자주 오던데요. 하고 예측하도록 훈련받는 거죠. 이 2가지 방법을 왔다 갔다 하면서 단어와 그 주변 환경, 즉 문맥의 관계를 아주 깊이 있게 파고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수많은 문장을 읽고 빈칸 채우기 문제를 풀고 나면
과연 어떤 놀라운 결과가 펼쳐질까요? 드디어 단어들이 만들어내는 의미의 지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그 결과를 확인할 시간입니다. 학습이 끝나고 나면 단어들은 더 이상 그냥 0과 1로 된 딱딱한 코드가 아니에요. 이제는 0.1, -0.4, 0.9처럼 여러 개의 실수값으로 이루어진 고유한 주소. 이걸 전문 용어로 벡터라고 하는데요. 이 벡터를 갖게 됩니다. 이 벡터가 바로 드넓은 의미의 지도 위에서 각 단어의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는 내비게이션 좌표가 되는 셈이죠. 그리고 바로 여기서 아하! 하는 깨달음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 과정을 거치고 나니까 의미가 비슷한 단어들이 지도 위에서 자연스럽게 서로 가까이 모여들게 되는 거예요. 이제 컴퓨터의 세상에서도 오늘과 날씨는 자동차보다 훨씬 더 가까운 이웃사촌이 되는 거죠. 드디어 관계가 생긴 겁니다. 좋아요. 이제 단어들이 지도 위에 점으로 표시된다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얼마나 가깝고 먼지, 그 의미의 거리를 숫자로 정확하게 잴 수는 없을까요? 당연히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코사인 유사도라는 멋진 수학 도구가 등장하는데요. 이름은 좀 어려워 보이지만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두 단어의 좌표, 즉 벡터가 가리키는 방향이 얼마나 비슷한지를 각도로 재는 거예요. 두 벡터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면 각도가 0에 가깝겠죠. 그럼 유사도는 최고점인 플러스 1이 됩니다. 매우 비슷하다는 뜻이죠. 반대로 서로 90도, 직각을 이루면 전혀 관련 없다, 즉 0이 되는 거고요. 바로 이 문장이 월드투백이 하는 모든 일을 한 줄로 요약해 줍니다. 유사한 문장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은 좌표 평면 위에서 가깝게 나타날 것이다. 결국 문맥을 통해 배운다는 건 비슷한 환경에서 쓰이는 단어들을 의미의 지도 위에서 가까운 이웃으로 만들어주는 아름다운 과정이었던 셈입니다. 자, 이렇게 단어의 의미를 좌표로, 즉 숫자로 표현하는 능력은요, 오늘날 우리가 보고 사용하는 거의 모든 인공지능의 가장 핵심적인 기반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하나 던져보죠. 이렇게 정교한 의미의 지도가 완성된다면 과연 컴퓨터는 앞으로 또 무엇을 이해하고 또 무엇을 창조해낼 수 있게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